식품의약청 안정청. 식품의약품 안정청. 예.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는 먼저 할 수가 있으세요. 전문에 나온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네, 그다음에 일단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조 판매업 등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 국제 물류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고 또 몸부림쳐서 노력하고 있는 로지스트 닥터의 포워더 프랭크 김현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식물 검역에 관해서 함께 통관을 하는 방법을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 8회차인 벌써 8회차 됐나요? 오래됐네요. 8회차면 벌써 2달 했다는 얘기네요. 네. 화장품 수입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관세사에서 열일하다가 오신 우리 노현준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화이팅! 자, 특히 요즘에 그 한류로 인해서 뭐 오래됐지만은 한류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수출도 되고 있지만 또 역시 반대로 뭐 프랑스에서 오는 향수라든가 뭐 미국에서 오는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기타 일본에서 오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장품 수입에 있어서의 통관 절차도 사실 좀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수입해야 될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방안을 만들어서 새로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또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실 때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제품은 과연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화장품류들을 수입을 하려면 일단은 그 화장품 수입 그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판매업. 예, 그거를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지만 내가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가 있으세요. 화장품은. 다시 한번 어디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청 안정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예. 식약청이죠. 네, 식약청. 네네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지만 해야 되고 수입 그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전에 갖춰야 할 자격이네요, 그것도. 그죠. 수입하시기 전에 그 등록을 먼저 하셔야지 수입 판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넓게 볼 때는 식약청이지만 또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그 뭐 관할 관할 지방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할 지방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걸 시작으로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절차 중에서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그 화장품 수입 전에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이제 화장품을 이제 수입 통관하시려면 물건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라는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그게 이제 그 뭐 화장품류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아까 그 해당 기관인 그 식약청에서 그 수입을 할 수 있게 승인을 먼저 받는 거거든요. 승인. 네, 그래서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이제 수입 승인서 같은 종류의 그런 건데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가 그 수입 승인이 완료가 돼야지만 이제 그거를 물건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입 신고를 해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 더 디테일한 것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는 이제 보통 그 뭐 수입 요거는 그 식품이나 뭐 식물처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뭐 신청을 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 전에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는 먼저 할 수가 있으세요. 미리 수입 승인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물건 이제 화장품 수입 절차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 최초 이제 수입 판매자가 이제 품질 검사 위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판매업 자체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그거를 검수를 하거나 이럴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그 식약청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화장품이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수입 제품이 그런 검사를 그러니까 요거는 수입 통관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하겠죠.
검사 자체는 하지만 그 위탁 계약, 그러니까 그 검사 계약에 대한 걸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판매업자 등록, 제조 판매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관할지방청에 가서 그렇죠. 등록을 하셔야지만 되고, 그 판매업 등록까지 되면 이제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를 받으시고,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가 끝난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 통관해서 통관 진행이 끝난 이후에 그 아까 여기 위탁 계약한 데서 품질 검사를 받으시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절차가 아주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피부에 닿는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제조 판매업이라고 해야 된다. 아까 그 책임 판매. 책임 판매업. 그거를 왜 꼭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화장품을 내가 뭐 제조를 국내에서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지만 그 판매도 하실 수 있고 이제 화장품 생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등록을 꼭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제조 판매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자분께서는 이제 뭐 그런 뭐 약물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이제 무관하다는 그런 증명 자료도 있어야지 되고, 그쪽으로는 무슨 뭐 범법 행위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또 이런 것도 승인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책임 판매 그 관리자를 두셔야 되거든요. 그 관리자가 이제 그 작용 요건이 이제 보통 의사 또는 약사, 아니면 뭐 이공계 계열 그 관련 그 전공을 4년. 이제 4년 이수한 자. 그럼 2년 전문에 나온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 그 관련 뭐 이렇게 뭐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화장품이 그냥 수입돼가지고 그냥 얼굴에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게. 그래요. 그러면 그 화장품들도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수입했을 때 관세율은 또 다 여러 가지인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화장품류들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메이크업용이라든지 뭐 립스틱 뭐 그런 종류들은 보통 6.5%이고 6.5%. 그다음에 뭐 두발, 그러니까 뭐 샴푸, 린스 뭐 이런 것들은 샴푸 같은 경우는 5%가 아마 기본 세율이 5%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보통 그런 류들이 이제 6.5%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FTA 세율은 이제 그 FTA 협정 국가별로 이제 뭐 요즘 보통 유럽이나 뭐 아세안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0%로 되어 있으니까. 0%요? 봤어요. 0%? FTA 맞네요. 받으시면. 그래요. 그러면 그 화장품을 통관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라는 게 필요한데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가 정확히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 무슨 뭐 성분을 이게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승인해주는 기관. 기관은 어디가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서류 구비를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화장품류 같은 경우는 그 진정 수입이 있고 병행 수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뉘는데, 진정 수입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처음 수입하는 제품,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그런 곳에 있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내가 수입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병행 수입인데,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라는 게 이제 그 이 화장품을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리 식약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는 그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가 돼야지만 이 통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를 준비 시에 그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분이 있겠죠. 화장품들도. 그죠, 성분. 그런 성분의 배합 비율 같은 것도 알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출국의 이제 제조자가 발행하는 이제 제조 증명서가 있어요. 수출자가 발행해주는 제조 증명서. 수출자가 이제 그 해당 그 국가에서 이제 발급하는 제조 증명
자기네가 제조업에 뭐 이런 증명서가 있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매 증명서 그런 서류가 뭐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를 받으려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거라 이게 그냥 뭐 발급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공증이 돼야지 돼요. 또 이거는 공증이요? 네. 공증이라는 게 되어야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 할 때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된 서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이제 그 BSE 발생 국가에서 뭐 그 반추동물 유래된 성분을 썼다고 하면 또 그 BSE 미감염 증명서 그런 서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BSE 증명서가 뭔지는 한번 지금 요 위에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제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승인을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 승인된 번호 가지고 이제 수입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화장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드시고 복잡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다시피 이제 워낙 미용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 남자들도 하다못해 화장을 하는 세대가 됐으니 특별히 그 요즘에 뭐 그 비누지 않습니까? 비누? 비누는 그러면은 화장품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공산품에 속하나요? 모든 비누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에 쓰는 비누는 다 화장품법 대상으로 화장품법 대상. 뭐 액상 비누도 그런가요? 뭐 액상이든 고체 비누든 다 화장품법 대상이니까요.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가 꼭 필요하고 그 우리가 뭐 세탁 비누라든지 뭐 이렇게 뭐 주방에서 청소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그 화장품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는 비누가 전에는 그 공산품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 식물 화장품 화장품에 인해서 이제 통관이 돼야 된다는 거. 사실 화장품 이태리에서도 들어오고 화장품 비누가 이태리에 들어오고 프랑스에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뭐 아이보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누가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좀 의외긴 합니다. 그럼 샴푸는 마찬가지고. 그렇죠. 샴푸, 린스 모두 다 이제 화장품법 대상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 그 화장품 수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조 판매업 등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게 화장품이 이렇게 어렵게 통관되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게. 자, 오늘 그 화장품 수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 판매업 등록.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핫한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K리그인가요? K리그 할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K리그 할 때 그 관중석에 그 리얼도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여자 모양을 한 인형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었던 리얼돌 사건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그 리얼돌을 수입을 할 때 어떤 통관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통관이 될 수 있는지,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성인용품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성인용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에 닿는 것들이고 또 위생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제품이다 보니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뜨겁게 한번 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됐을 거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과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코로나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